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대구 퀴어 문화 축제 개최를 두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퀴어 축제가 불법 도로 점용 행사였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공공기관 간의 갈등, 해결책은 없을지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지난주 토요일에 일어난 일인데 네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이게 퀴어 축제 단체와 공공기관의 갈등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의 갈등이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예, 좀 이례적이긴 예. 하죠. 저도 이제 처음 이 뉴스를 보면서도 예. 참 특이한 상황이다라는 걸로 봤는데요. 보통 이제 퀴어 축제에 관련한 찬반 이해관계자들이 대립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이번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표면적인 쟁점에서 보면은 불법 도로 점유냐 아니면은 시민 집회 자유의 보장이냐라는 그러한 측면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표면적인 쟁점이긴 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욕구가 숨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보여지는 충돌로는 본 쟁점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는 걸로 외관상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여주는 충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화면에도 이렇게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관의 입장이 갈려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 가장 좀 주축으로 말할 수 있는 큰 쟁점은 도로 점용을 두고 서로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도로 점용에 대한 여러 가지 자치단체마다의 규정도 좀 다양하게 많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시설 물의를 지칭한다거나 도로 점유에 대한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이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도로 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다 문제다 뭐 잘못됐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 점용이라는 게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인원들이 뭐 시위 트럭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 도로를 점용하고 거기서 시위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경찰은 이게 적법하게 신고가 된 집회니까 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 예. 시민의 편리성에 대한 관점이냐, 아니면 합법적으로 집회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들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예. 그 시간만은 허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냐라는 그러한 관점에 대한 충돌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범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그러니까 축제 인원들 간에가 아니라 이렇게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공무원분들과 형광색 옷을 입고 있는 경찰분들이 갈등을 하는 거잖아요. 예. 공무원분들이 그럼 나와서 여기서 시위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경찰들은 시위해도 되니까라고 말하면서 저 공무원분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뭐 그런 상황인 겁니까 지금?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정부 간 갈등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의 갈등은 되게 많았는데 그게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서로 충돌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게 불법이라 죄송합니다. 시위 및 집회 예. 현장이라던가 또 이번에는 불법이라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런 현장 예. 집회 현장에서 정부 간 기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거는 처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부산에서 해운대구청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축제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기는 했었다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갈등이라는 게 사실 예. 하나의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례에 대한 부분으로 따라갈 수는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유사 사례로 갈등이 발생했다기보다는 그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용성과 예. 경험과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되었고 이루어졌느냐라는 그러한 좀 깊이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거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예. 보시고 그러면 이게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받았다면 집회를 신고했다면 도로 사용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두 관계가? 사실 이제 집회에 대한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해도 예. 도로 전용에 대한 그 부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또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을 사실 법적인 부분들에 관해 충돌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상호 간의 충돌로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을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끊임없는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다음 달 1일에 퀴어 축제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집회 신고만 해도 도로 점용하는 거
굳이 막지 않겠다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입장이라서 또 대구시랑은 그 입장이 달라서 심하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도로 전용이라는 관점이 예. 사실은 실질적인 이해 관심사냐 아니면 다른 관심사를 위한 수단이냐라는 관점에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떠한 뭐 또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에 대한 관점이 좀 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라는 것이 뭐 직접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하기에는 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일 수 예, 있으니까. 그렇다면 사실 지금 이 축제를 한 시민단체에서 집회 아예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법원에다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보니까 근데 그게 기각됐더라고요. 예, 예. 전해진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게 기각된 이유가 이번에 대구시가 처음이 아니고요. 예.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를 할 때도 기각된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가 가처분 신청을 한 신청 이유는 달라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 유해대가 본 축제가 유해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고요. 본 대구시는 불법 도로 점용이라는 관점이었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사유는 동일합니다. 예.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구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15회째입니다, 이번이. 예,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됐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예, 사실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가 처음 열린 게 200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현재 9개 지역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예. 지금 대구도 2009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 15년째 이런 퀴어 축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안에 뭐 퀴어 축제가 계속 평화롭게 진행된 건 아니고요. 크고 작은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은 있었죠. 그렇죠. 사실 이번 집회에 대해서 현행 법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다라는 지적들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께서는? 사실 아까도 살짝 언급은 드렸지만 예. 이게 현행법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제 갈등 관리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로 전용이라던가 또는 그 외에 다른 수단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또 그냥 수단과 방법일 뿐이지, 그게 도로 전용 자체가 이제 실질적인 쟁점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 이게 법적으로 명확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나 생각에 따라서 예.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문제라는 그렇죠. 만약에 지적이죠. 도로 전용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했다, 보완했다 예. 하더라도 이 도로 전용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유가 다르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달랐고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전용이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목적은 같단 말이죠. 퀴어 축제를 이제 진행 못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이 도로 전용이라는 부분이 수단일 뿐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례적이라는 게 자치단체랑 경찰 간의, 그러니까 공공기관 간의 갈등이라는 점이잖아요. 그럼 예. 시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공공의 영역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런 공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생겨났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갈등 관리라는 부분에 있지만 이번 사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저도 뉴스를 계속 보면서 맞아라고 계속 이제 예. 저도 제 확인을 하곤 했는데 사실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 간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중앙 정부 간, 지방 정부 간의 갈등도 되게 많았고요. 그 안에는 뭐 행정 과정에 이 업무 간 갈등, 기능 간 갈등, 조직 간의 어떤 갈등도 있었지만 예. 이러한 갈등 외에 또 그 안에 국민이나 주민이나 시민들이 포함돼서 정부가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또 갈등이 대립되는 경우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을 공무집행방해나 집회 방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두 주장에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상황에서 좀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은
법으로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갈등 예. 관리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갈등 관리는 필요 없거든요. 아. 근데 이제 갈등 관리라 한다면 법보다는 일단 사실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공익을 위한 역할과 공익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공익을 위한 관점이면 개인의 감정이라 이런 어떠한 보다는 공익을 대한 관점에서 또 바라보는 부분들도 공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다소 상호간의 수용성을 좀 놓게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지 법대로 한다면은 상호 계속 대립되는 그건 그렇겠죠. 상황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도 뭐 홍준표 시장 SNS도 들어가 보고 했더니 8일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도 좀 전부터 SNS에 이런 축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류의 글들을 좀 올리셨더라고요. 보면 그런 중간에 좀 기간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충돌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간을 좀 허투루 보내지 않았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긴 하지만 예.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뭐 어떻게 개인에 대한 역할, 역량에 대한 부분, 소통의 역량에 대한 문제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저희 나라가 이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보면은 보통 소통의 문화가 좀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권한과 권위에 대한 또 대립과 나의 권위가 더 높다, 낮다라는 부분에 대한 경쟁 심리도 있는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련의 그 본 현장이 이것을 확인하는 서로 간에 확인하는 자리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갈등 원인 뭐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이런 공공기관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소송까지 가는 거는 약간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을 해결해 가는 규정이 사실 우리나라에 2007년부터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되게 오래된 규정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2007년도에 예. 이제 해당 그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만들었었던 규정입니다. 예. 규정이고요. 그 규정에 또 의해서 또 많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는 있었습니다.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렇군요. 예. 국무조정실에서 매뉴얼이 제작되어 있다고 전해지는데 예. 그러면 이게 지자체마다 공공관리나 이런 갈등 조정에 대한 매뉴얼이 좀 다른 겁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예. 약간의 지역 환경에 따른 차이는 있고요. 사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해결하는 규정은 중앙 정부를 지금 집중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근간으로 해서 지방 정부 100개 이상 약 100개 이상 자치단체가 갈등 관리 조례를 좀 만들고 있어요. 예. 거기 안에 대구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집회나 현장 시위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화경찰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 이게 생겨난 게 지금 한 4년, 5년 정도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게 아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을 해결하는 규정보다는 길게 제시되는 않았지만 스웨덴의 제도를 가져왔어요. 저희가 그렇습니까? 가져왔는데 오히려 지금은 대화 경찰이라는 부분이 좀 활성화돼서 예. 지금은 뭐 오히려 외국에서 더 관심을 가질 정도다라고 또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 대한 역할이 좀 다소 좀 권위와 좀 이게 물리적인 행위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관례를 깨고 시민과 국민과에 대한 소통을 더 확장하겠다. 소통에 대한 문화를 더 확장하겠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대화 경찰을 도입했고요. 근데 이 대화 경찰이 사실은 시위 집회에 어떻게 보면 시위 집회도 사실 소통의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시위를 해갖고 집회를 하는 것이 소통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하나의 소통의 과정인데 그것을 평화롭게 잘 전달하기 위한 보조해주겠다는 것이 대화 경찰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대화 경찰이 아무래도 좀 더 발전한다면 지금은 사실 불특정 다수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관리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한다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관심사까지 다루어지는 역할로 발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꼭 부단 경찰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구시처럼 또 거기에 일선의 공무원들도 그러한 과정에 대한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치단체마다 갈등 조정관이 다 있어요. 공무원 역할로서 조정관 제도 이제 채용해서
거기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분쟁 해결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이런 집회 그리고 집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공공기관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 계속 보시면서 앞으로 지금 이 문제만 놓고 봤을 때뿐 아니라 쭉 이런 문제들이 뭐 퀴어 축제 관련해서 시위도 계속 있을 거고요. 쭉 일어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좀 어떤 관점에서 이 사안들을 바라봤으면 생각하십니까? 맞다 틀리다의 개념 그리고 보여지는 어떠한 입장의 개념.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언론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 그래서 언론의 역할. 예. 언론에서 부셔지는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기적 과정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갈등 관리도 정확한 정보와 예. 신뢰성이 있는 소통의 문화가 기반으로 되었을 때 갈등 관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저희가 사전 판단이라던가 부정확한 정보라던가 또 개인의 어떤 심한 가치로 인한 판단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수기적인 어떠한 정보와 소통을 문화로 한 기반으로 한 갈등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갈등 관리를 할 때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갈등을 관리하는데 문서라든가 자료만 보고선 갈등을 분석하고 관리한다는 건 되게 형식적이죠. 예. 사실은 저희가 갈등을 관리할 때는 이해관계자를 만나요. 이해관계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들어보고 예. 이제 실질적인 이해관심사를 끄집어내서 논할 수 있게 하는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접근도 갈등 관리를 위한 시간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도 제기가 됩니다. 그럼 경찰과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자체 간의 만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당사자 간의 해결이 가장 좋고요. 사실 갈등 조정도 당사자가 해결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문가나 중립성 있는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예. 이것을 대신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례적인 이 공공기관 간의 갈등에 대해서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